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특종이라고 검색어를 적었더니 특종이 안 되고요. 아무것도 지금 적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오늘 특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정유라와 함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정유라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었고요.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던 정유라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방송을 일단 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특종이라고 표현도 했지만 사실은 드디어 정유라와 많은 대화를 나눈 뒤에 직접 본인이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옆방에 두고 제가 먼저 이 방으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정유라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해서 사실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유라 옆에서 많은 대화도 했고 지금까지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유라는 많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많이 다릅니다. 정유라가. 생각보다 소심하고 생각보다 좀 많이 어린 그런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정유라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하고 지금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뭐 물어보실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첫 번째는요. 오늘 압수수색 당했습니까를 묻겠습니다. 당했습니까? 예, 두 번째. 혹시 그 당시에 억울한 거 없었습니까? 억울한 거 없었나요? 세 번째는 태블릿 PC는 엄마 거입니까? 태블릿 PC 엄마 겁니까? 네 번째는 말. 말. 네. 누구 겁니까? 네. 그렇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유라와 긴 대화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화를 많이 했지만 방송에는 짧은 대화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방송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바로 유라의 육성으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처음 약속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유라가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유라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도록. 네. 유라가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도록. 이 시간에 정말 피해자는 어쩌면 유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정준길 변호사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하다 보니 정유라가 왜 적색 경보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덴마크에서 왜 마약쟁이들과 함께 있어야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 유라의 남편이 등에 칼이 꽂혔어야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유라가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유라와 함께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고 지금 용기를 내어서 얼굴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육성으로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라가 이제 유라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유라의 목소리를 앞으로 계속해서 유라의 목소리를 통해서 유라가 억울했던 부분을 다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유라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들어보시면은 가슴이 너무 아프실 겁니다. 저는 유라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로 다시는 이런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유라와 직접 이야기를 하겠지만 유라 얼굴은 절대 비추지 않고 제가 저의 얼굴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자, 이거 마이크 잡아주세요. 얼굴 안 나오도록 제가 여기 앉겠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도록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 4가지 질문한다 그랬죠? 근데 한 가지 그걸 하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님. 일단 4가지 먼저 네 가지만 뭘 또 묻겠습니다. 물어보실 건데요? 아니 그때 들어올 때 귀국할 때 혹시 그 앞에 그러니까 그 덴마크에서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덴마크에서 마약쟁이들과 함께 있었나요? 그리고 남편 뒤에
칼 꽂힌 거 진짜인가요? 그래요. 그거는 진짜라서 그 대신에 네 가지 원래 다 대답 안 하려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돼요. 음.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댓글들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유라 힘내요. 조민 감옥 보내요. 유라 학력 찾아요. 유라 힘내요.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 앞에는 정유라가 앉아 있습니다. 제가 정유라한테 인사를 하겠습니다. 유라 씨, 네. 마이크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 좀 내리고 마이크를 좀 대고 그냥 인사만 해주실래요? 지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유라 힘내라요. 자, 유라 씨. 네. 네, 정유라 씨 맞죠? 네, 맞아요. 네, 많이 힘들었죠. 사람들이 유라야 미안해. 어떻게 나 눈물 나려 그래. 유라야 미안하래. 억울함 풀어주세요, 유라 씨. 유라 힘내요. 많이 놀랬죠, 이러네요. 자, 유라 씨 첫 번째 내가 아까 질문하기로 했는데 오늘 압수수색 당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더 이상은 질문 안 할게요. 압수수색 당한 거 맞죠? 네. 많이 놀랬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에 국정농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혹시 억울한 거라든지 지금도 나는 정말 그 나왔던 뉴스와는 좀 달라. 정말 이건 아니야. 이런 억울한 거 없나요? 많기 때문에 또 변호사님 찾아온 거고, 그거 법적 처리하기 위해서 변호사님 찾아온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혹시 유라 목소리 들리나요? 유라가 지금 많이 힘들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건 몰라도 유라의 목소리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유라 목소리 들리나요? 네, 다 응원하래요. 작게 들리는데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네요. 자, 억울한 거 유라는 이제 억울한 걸 본인도 너무 억울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오늘은 엄마의 태블릿 PC 때문에 변희재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 재판을 오늘 했어요. 근데 자, 그 태블릿 PC는 엄마가 사용한 거 맞나요? 일단 저는 쓰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네. 엄마가 쓰는 걸 본 적이 없다. 네. 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태블릿 PC를 엄마가 혹시 갖고 다니거나 그런 것도 본 적이 없죠? 네,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검찰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본 적은 없다고. 엄마가 쓰던 것은 뭐였죠? 노트북이요. 노트북. 엄마 노트북. 자, 그 다음에 말 3마리가 지금 재판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 말이 유라 말이라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그냥 해주면 돼요. 제 말이 아닌 게요. 일단 저는 그 말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삼성이 현재 아직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선수가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유라 씨는 그때 금메달 땄죠? 네. 네. 유라 씨 사람들이 유라 씨 남편이 등에 칼 꽂힌 거 진짜냐고 묻거든요. 칼 맞았던 거. 네. 내가 하나만 미안하지만 물을게요. 무서웠죠? 그 당시에. 네. 요즘도 많이 무섭죠? 네. 네. 조민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네, 조민이 무서워서 경호 요청을 했대요. 네. 네.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인사하고 저는 저 방으로 가려고 해요. 그냥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유라 씨 아이 잘 키우고 힘내세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네. 유라야 잘 지내고 끝까지 힘내거라. 대박 유라야 힘내. 얼마나 억울했니. 지금 다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인사 한번 하고 제가 옆방으로 가려고 해요. 인사 한마디 해줄래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유라가 아주 힘들게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일단은 옆방으로 가겠습니다. 단장님 그럼 계속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유라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내드렸던 것은 여러분 제가 댓글요 다 프린트해서 다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라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렸던 것은 나중에라도 지금 유라와 같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유라가 아니다 또는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할까봐 유라와 긴 시간, 제가 사실 이번에 두 번째 유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라와 긴 시간 이야기를 했고 유라와 이야기들을 다 나누면서 녹음을 다 했습니다. 그 녹음은 제가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요. 또 그 이야기들은 유라를 통해서 편지든 아니면 전달을 다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내 목소리 유라입니다. 네. 유라죠. 그리고 사진 촬영은 하지 않기로 했었고요. 영상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라가 요즘요. 온갖 기자들이 유라 집 앞으로 오고요. 아이의 어린이 집 앞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런 아이랑 지내지 말라고 맘카페에서요. 거의 욕을 한대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아직 유라는 큰 소리로 말을 할 용기를 낼 수가 없대요. 그리고 유라가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조민이 신변 보호 요청을 하냐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등에 칼이 꽂혔는데 그래도 꼭 참고 지냈는데 어떻게 조민은 신변 요청을 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계속 참고 있었더니 그 아이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유라한테 들어보는 이야기들 중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다른 게 많았어요. 아무도 유라를 지켜주지 않고 계속해서 유라를 정말 마녀를 만들었죠. 유라는 이제 24살이에요. 여러분 24살인데 아이 엄마죠.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서 그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지금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바깥에 나갈 수가 없대요. 모자를 쓰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대요. 덴마크에서 마약쟁이들과 함께 포크를 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사에는 유라는 피자를 시켜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는 또 다른 유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유라지만 내일은 바로 당신일 수 있는 거죠. 이젠 소리를 내야 합니다. 유라와 유라 남편이 같이 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유튜브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 진실을 찾는 여행을 하고 싶었다고. 잘못 알려진 것들을 찾아가는 그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최서원 씨의 이름을 찾고 싶었습니다. 최서원 씨는 안민석을 고소했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고소를 할 겁니다. 이민 못 갑니다. 출국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정지하라, 석방하라 그러지만 어쩌면은 우리는 최서원이라는 사람을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마녀 사냥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 당한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내일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 역시 마녀 사냥을 당했었고 지금도 제가 마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서울역 앞에서 망나니 옷을 입고 자빠져 있었다고요. 전 태극기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망나니 옷이 아니고 품바 옷이 아니고 태극기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저한테 망나니 짓을 했대요. 그리고 저한테 공천 받고 싶어서 황교안에게 엎드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저요? 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공천 받을 생각 없습니다. 저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으면 이런 짓 안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되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위험한 거 안 하고 있어요. 저도 너무 외로웠습니다. 저 너무 외로웠어요. 다들 제가 정말 희한하게 생긴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미친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황교안에게 엎드려서 넣어달라고 비는 줄 알더라고요. 저요?
모두가 거짓말하고 있을 때 저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 얼마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욕심도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댓글 썼더라고요.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저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한 번도 정치가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기 가야 된대요. 아, 근데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걸 지금 끊을 수가 없어서 아, 그래요? 예, 언제 오기로 했어요? 잠깐만요. 아, 이거 안 보여. 가세요. 안 보여. 안 보여. 걱정. 이거 나 보여요. 언제 그냥 오기로 했어? 만든 분은 밑에 계시고 얼른 가셔야 되니까. 단장님 아니 요거 놓고 아니, 얼른- 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 사람들 잠깐 때문에. 그래도 놓고 인사는 해요. 잠깐만요. 단장님이 들고 계세요. 알았어. 내가 들고 있을게요.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예. 오늘 유라 씨가 되게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어떻게 보면 듣고 싶었던 얘기들보다 너무 간단하고 소박하게 얘기해서 조금 뭐 아쉬웠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가세요. 오늘 고마워요. 남편분한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아까 내 번호 알죠? 네. 그거 내 이름도 정확하게 알지? 그내 유튜브도 찾아봐. 내가 뭐라고 막 오늘 유튜브 올라가니까 이따가 찾아봐요. 이제 뭐라고 올라가는지 사람들이 다 응원하고 있어. 파이팅. 네. 자, 알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서 잠깐 사람들하고 얘기합시다. 네. 지금 방금 갔어요. 저희 오늘 하루 종일 유라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라는 키가 죽어서 말도 제대로 잘 못해요. 여러분, 네, 힘들어해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되게 힘들어해요. 저도 눈물이 나요. 저도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자기는 잘 몰라서 되게 힘들다고 그런 얘기해요. 방송하지 말라고요. 방송에 이용하는 것 같다고요. 진실을 소리를 내보내야 됩니다. 유라의 목소리로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정말로. 단장님, 아까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아세요? 왜요? 정유라 하면은 유튜브가 안 켜져요. 그래 아까 제가 봤어요. 어제 단장님이 안민석 접수할 때 안민석 하니까 안 켜지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왜 이게 검색어 이름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8시 반에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좀 일단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들어와 계실 때 그래도 이야기를 잠깐 해주셔야 그랬어요? 됩니다. 네, 어떤 지금 얘기가...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네네. 지금 580명이 계신데 뚝 끊어버리면 그분들에게 허전하고 그러니까. 서운합니다. 예, 알았어요. 자, 지금 여러분 제 유튜브는 계속해서 통제를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숫자도 약간 조작 당하는 느낌이 좀 들었지만 두 번째는 라이브 할 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디서 문제가 있냐면은 제가 이렇게 올리려고 할 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더 문제는요, 컴퓨터에서 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고대 유튜브 지금 고대 촛불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정유라와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데 와 있었습니다. 뭐 촛불에 가도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2채널이 아니고 7채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7채널까지 만들어 뒀고요. 자, 여러분은 간단하게 잠깐만요. 단장님 이거 좀 들고 계세요. 예. 이거 아니고요. 이분 그렇죠. 네. 지금 되게 이상한 거 지워버렸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단장님 말씀 좀 잠깐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제가 지금 진행상을 잘 몰라요. 아니 그냥 오늘 뭘 하셨는지. 오늘 10시 10분에 오늘 변희재 대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포함해서 4명의 피고인이 현재 있는 상태이고 검사 2명 그리고 변호사는 원래 3명이었는데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됐죠.
재판장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자, 오늘 변희재 대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변희재 대표의 재판의 핵심은 바로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인데요. 오늘 재판 도중에 물어봤어. 아니 재판 도중에 유라 관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재판 단장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오늘 하루가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뭐 했냐고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차우정 변호사님이래잖아요. 네. 재판 도중에 갑자기 변호사님이 저한테 유라가 압수수색 당한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재판 도중에 뛰어나가서 재판 도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유라 씨한테. 그래서 네. 뭔 일인지 뭐 급하니까 전화를 한 것 같아서 유치부한테 좀 전화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뛰어나가서 유라에게 연락을 했더니 압수수색이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재판이 끝나고 바로 이제 여기저기 달려갔었습니다. 내용도 그리고 확인해보고. 네, 다 확인해요. 근데 네. 자세한 건 여러분한테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 변호사님과 유라 주차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화 좀 해보세요. 그냥 됐어요. 주차권 없으면 어떡해요? 저희가 갖다 주면 돼요. 그냥 사사로운 거니까 계속 하세요,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주차권 아니, 없어요. 그냥 하세요. 예, 괜찮아요. 네,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단장님과 전 성격이 아주 다르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그러니까 이리 오라고 해서 또 저희가 다른 이야기들도 좀 오늘 여러 가지로 3시, 하고 3시 반에 이제 우리 최서원 원장님 가서 접견 한 40여 분 제가 좀 들어가서 접견하고 왔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라 씨랑 5시에 만나기로 했죠. 남편분께서 유라 씨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 근데 네. 두 사람이 참 다정해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네, 두 사람이 참 다정하고요. 남편이 이렇게 훈남이에요. 맞아요. 훈남이에요. 예. 솔직히 정말. 저보다 잘생겼어요. 아니 많이 훈남이에요. 그리고 네. 참 다정하고 네. 와이프가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헛소문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헛소문들.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유라는 세 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 아닙니다. 독일에서 같이 있던 그 남편이고요. 네. 같이 그 어려운 시간 함께 있었던 이혼했다는 설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네.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무나 거짓말들이 많아서 지금 봐봐 다 이혼한 줄 알잖아요. 그렇구나. 저도 이혼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누구냐면요. 바로 유라가 독일에 가서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독일에 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남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혼한 거 아니에요. 미혼모 아니에요. 미혼모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남편이 옆에서 다 지켜주고 돌봐주고 했었고 그리고 헤어진 게 아니고 이 남편이 독일에 같이 도망같이 가서 정말 같이 있었던 그 좋은 남편이고 또 그 당시에 유라 돌보다가 정말 나쁜 사람에게 등에 칼을 맞아서 1.5리터 피를 쏟아서 치료했던 그 남편이 지금 저 남편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자기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칼을 맞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크게 기사가 또 되지도 않고 정말 유라가 불쌍하다 그런 말들도 없이 다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댓글이 제가 아까 잠깐 댓글 찾고 있었거든요. 단장님 뭐라고 됐는지 아세요? 몰라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당연하다. 아니요. 그 칼을 왜 남편이 만약 유라가 맞고 죽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아직까지 찌던 놈을 잡았는지 그까지는 대화를 아직 못했어요. 저희가 지금 대화했던 것들은 정말로 태블릿 PC 관련 그리고 말 부분 또 유라가 억울한 부분 이런 걸 정말 차근차근 잘 들었었어요. 피를 1.5리터 흘렸다는 게 이 짐작이 가십니까? 사이다 큰 병 있잖아요. 그게 1.5리터 아니에요? 1.8. 1.8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엄마를 배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들리는 얘기 중에서 유라가 엄마를 배신해서 엄마랑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엄마를 안 만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예. 엄마를 배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좀 얘기를 들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의 변호사가 이재용 회장, 부회장 지키려고 좀 심하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진위와 조금 다르게 증인신문 조서에 기재되면서 된 것이지 엄마 뭐 배신하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유라가
24살이에요. 그럼 그 당시 몇 살이에요? 21살 정도죠. 그렇죠. 21살. 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유라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사실인 것만 팩트를 체크해서 우리는 진실의 편입니다. 예, 우리는 진짜 진실의 편이에요. 유라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또 유라 편을 들 수 없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사건도 그렇지만 또 출국 정지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아이와 지내는 과정에서 힘든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제일 힘든 게요. 아이의 유치원에 네. 그 얘기 유치원에 경찰이란다. 그 유치원에 기자. 기자들이 쫓아온대요. 네. 여러분, 기자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인권적 문제로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도 본인은 숨어 살 수 있지만 애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혹시라도 오늘 짧은 인터뷰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또 막 기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막 뛰어오면서 결국 애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아주 걱정이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유라가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되면은 또 나타나는 거 아닐까 기자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조민도 했으니까 너도 신변 요청을 하자라고 했고 이제는 저희가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라 말이 아무도 자기를 돕지 않았다.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해도 정말로 돕지 않았다 제대로라고. 와서 이렇게 표현했죠. 와서 남일 보듯이 눈을 멀뚱멀뚱 뜨고 갔다. 이따가 네.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쟤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정유라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일단은 뒤로 보고 조민과 비교를 하자고. 여러분 많이 하시는 얘기 있죠. 정유라는 금메달 땄는데 조민은 뭘 했어? 그래서 저희가 정유라에게 이제는 목소리를 좀 내서 그리고 유라야 너의 모습을 찾자. 엄마는 최소원이라는 이름을 찾고 너는 너의 목소리를 좀 찾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제는 정유라라는 그 사람도 세상으로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많이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압수수색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뭐 국세청이랑 뭐 또 법무부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압수수색을 하러 나와가지고 그죠? 집을 뒤지고 하는 이런 것들 뭐 한 대여섯 살 된 젊은 여성이 감내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정유라라는 그 사람이 사치하고 명품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또 알려져 있었어요. 아니 뭐 당시에 안민석 의원이 그때 뭐 저기 뭐 독일인가 뭐 어딜 갔는데 거기 어떤 명품 매장에서 뭐 발견했네 만에 그게 안민석 의원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안민석 의원 측에서 뭐 거기서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된 것을 본 기억이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수수해도 너무 수수해요. 사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주 편안한 정말 아주 편안한 만화 티셔츠 같은 거 한 개 입은 그냥 아주 평범 너무너무 꾸미지 않아서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평범한데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마스크. 여러분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닐까요? 왜? 사람들에게 본인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알아볼까 싶어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딱 지나가면 목소리가 쑥 작아진대요. 자기 목소리 혹시 알아볼까 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 꼬마 아이들까지 쫓아와서 그 아이를 따라서 온대요. 집에 퇴원할 때, 집으로 갈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정말로. 그렇죠. 안민석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잊은 이야기들인데 그녀의 가슴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런 진실들을 얘기하려고 하고요. 네. 아까 내려가면서 하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이제는 나서려고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아까 지금 유채구가 되게 정갈하게 질문을 몇 가지 거의 예스노로 이제 질문을 했죠.
태블릿 PC 그 문제된 거 JTBC 엄마가 쓴 거 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본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엄마는 태블릿 PC를 쓴 적은 없고 노트북을 사용했던 적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유라가 정확하게 기억한대요. 뭐라고 네. 했냐면요. 엄마가 여기 자판이 없어서 나 이거 못 쓰겠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도 했죠. 아까는 이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만, 왜냐면 또 본인이 약간 좀 아직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한 대답만 했지만 그랬고, 그 다음에 말이 누구 거냐, 이제 그 얘기 했을 때, 본인이나 엄마 게 아니고 삼성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말과 관련돼서 되게 억울하게 생각한 게 그 금메달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땄는데, 그래도 유라 씨는 금메달을 땄는데 조민과 비교되지 않냐 이러니까 너 금메달 나이롱으로 땄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체 마장 마술은 한 나라 한 국가별로 네 사람이 출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성적이 좋은 세 사람의 성적을 합산해서 한대요. 그러니까 4등을 한 사람은 나이롱으로 먹는 거죠. 그렇죠? 금메달을. 근데 이제 본인이 그 4등을 했는데도 다른 세 사람이 잘해서 나이롱으로 금메달을 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억울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4등이 아니라 3등을 했대요. 그래서 1, 2, 3등의 점수를 합산하는데 본인이 3등 성적을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금메달 따는데 혁혁한 나름대로 공헌을 했고 그 4등 떨어진 다른 애가 사실은 나이롱으로 금메달 딴 건데 왜 나를 나이롱으로 금메달 딴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너 금메달 딴 거 그 뇌물로 받은 그 말 갖고 그 삼성 말 타고 삼성이 좀 말 타고 너 금메달 딴 거잖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냐? 당시에 4명 중에 3등을 했는데 그때 유라 씨가 탄 말은 삼성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성 말이. 본인이 삼성 말 타고 한 번도 제대로 상 받은 적 없는데 이놈의 세상에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말을 막 연결시켜가지고 4등 했는데 나이롱으로 금메달 공짜로 땄고 거기서도 삼성 말 탔다 이렇게 전혀 허위 사실들이 돌아다니니까 너무 속상하대요. 그래서 억울한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억울한 게 너무 많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말을 타던 사람이라 그런지 굉장히 담담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외로 담담함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었었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하니까 정말로 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별 소문 다 있었죠.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이고 아이고 별 소문 다 있었죠. 그러는데 영특해요.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근데 자 지금 보세요. 잠깐만 단장님 좀 잠깐 드세요. 네. 지금 되게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요. 그거 좀 지웠습니다. 네. 지금. 자, 여러분이 그러면 왜 이 사람을 돕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PC로 구속돼 있었죠. 한때 구속됐어요. 예, 구속돼 있었고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냐 아니냐 그 당시에 최서원 씨라고 안 할게요 제가 그 당시 최순실 그랬었잖아요. 이라고 해주세요. 아니 그 당시 아니 단장님 잠깐만요 옆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최순실의 PC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최서원이란 이름도 쓰지 않는 검사 언론 그리고 일단 뭉개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건 그녀 거라고 아무도 말을 안 했어라고 정말 슬쩍 넘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 PC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PC가 무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유라도 최서원 씨도 우리는 무조건 지금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지 않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진실의 여행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진실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그 변희재 대표 재판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검사가 계속 최서원 원장을 최순실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손을 딱 들었죠.
공식적인 이름이 개명된 최서원이다. 그리고 이거는 공개적인 재판이다. 재판에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의 본명을, 현재의 본명을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검사가 과거의 이름인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부르느냐. 재판장님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검사가 허걱하고 갑자기 검사가요, 뽀뽀뽀뽀뽀 하더니 최서원 이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먼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걸어가다가 힘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왜 이 길을 걷나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왜 꼭 나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가장 많은 민심이 돌아서게 했던 건 태블릿 PC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묵과하고 진실을 모른 척하고 걸어가다 보면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오늘의 정유라가 내일의 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걸 정말로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유라가 잘못한 게 1%라도 2%라도 3%라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가짜 뉴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정유라 이혼한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정유라 엄마랑 끊고 사는 줄 알았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 전에 매일매일 면회 들 때는 매일매일 면회를 했었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매일매일 면회를 했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면회 횟수만큼 하고요. 제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5번 중에 한 번. 5번인데 한 달에 한 번 유라의 면회 시간을 한 번 뺏어서 엄마를 제가 대신 보러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유라가 엄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하루를 뺏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정확하게 사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라의 목소리를 들려드렸던 것은 여러분에게 유라가 맞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였고, 짧게 했던 것은 유라가 많이 힘들어해서 짧게만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 맞습니다. 경호원 아닙니다. 남편이고요. 등에 칼을 맞았던 거 맞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엄마와 의절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사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8시 반에도 방송할 거고요. 저희는 나가서 저녁을 먹고 좀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고파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네. 유라가 했던 아주 재밌는 얘기.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유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마장 마술 메달 못 땄던데요. 본인이 없어서요? 네, 여러분 마장 마술 금메달 못 땄다고 유라가 아직 어리긴 어려요. 즐거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귀여웠어요. 자, 여러분 8시 반, 오늘 8시 반에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다기보다는 좋았죠. 왜? 진실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자, 이따가 다시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8시 반에 오실 거죠? 이따 뵐게요.